네, 강프로입니다. 대원전선 봅니다. 자, 아시겠지만 구리 가격 때문입니다. 구리 가격 왜 부족해요? 전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왜 올라가는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걸 보셔야 돼요. 대원전선은 후발주입니다. 그쵸?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후발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후발주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시세의 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선발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자,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가온전선, 그렇죠? 가온전선, 그리고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자, 처음에 변압기 쪽으로 붙어서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전선 쪽으로 붙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이 전체적인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테마가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후발주인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시장의 특성.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일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아니,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뭐 다른 종목들, 한미반도체 한번 볼게요. 다 보시면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빨랐나요? 주가 상승폭이 빨랐나요? 앞으로 좋아진다니까 에코프로가 작년에 급등을 한 겁니다. 하이닉스는요. 적자 구간에 들어와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업이 1년 동안 2배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한 건 지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다 동일하다는 건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대한전선의 지금 상황을 보기 전에 왜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타점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HLB 보세요. 언제 매수했나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시세가 터지고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HLB를 매도한 결과 4% 수익, 13% 수익,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갑니다. 1월 달엔 31% 수익.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그러면 가격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HLB를 보여드리고 대한전선같이 강한 종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한전선은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세요. 5일선하고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5일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5일선 이탈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횡보하는 상황, 그렇죠? 최소한 일주일 정도 횡보할 수 있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재룡산업이나 그렇죠? 같은 테마로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34% 정도의 수익 구간. 자,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75%씩 이렇게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든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뭐 재룡산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모두 다 언제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구간에서 종목을 공략하는지 다 보여드렸죠. 이 내용을 가지고 자, 내용 보세요. 대원전선을 보겠습니다. 대원전선은 지금 왜 올라요? 구리 가격. 구리는 왜? 전선. 전선은 왜? 반도체. 그러면 이건 반도체 파생된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뭘 봐야 돼요? 시장이 꺾일 수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급등락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 재룡산업 보세요. 오늘 단기 과열 종목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3% 올랐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타점을 봐야 된다. 어저께 제가 재룡산업을 이쪽 구간에서 매도한 내역을 아까 전에 제 일지 차트에서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원전선을 다시 한번 보면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단기간으로 많이 올라왔다. 조정 줄 수 있겠네. 그 구간에서 최소한 5일선 정도하고의 이격을 좁히는 걸 내가 확인하자. 이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4일 정도는 쉬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이틀 남았어요. 5일 나오면 뭐가 나와요?
5일선 올라오죠. 가만히 있어도 5일선은 붙게 되어 있어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게 됐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걸 떠나서 강한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종목 기준에서 놀아야 된다? 신고가 종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대원전선 같은 종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부터 굴뚝주입니다. 그리고 실적 한번 볼게요. 어떤 정도로까지 나오는지. 23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졌죠. 왜 좋아졌는지 아시죠? 인플레이션. 그쵸? 이쪽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붙으면. 근데 그쵸? 부채도 낮지 않아요. 근데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근데 이익률 보세요. 어떻습니까? 0.4%, 0.2%. 이익률, 마진이요, 마진. 여러분들 같으면 이 가격을 받고, 그쵸? 이 정도 마진을 받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아니, 사업을 하겠어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원가가 80%, 90%, 95%, 96%, 97%막 이래요. 그럼 내가 그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냐고요. 그렇죠. 이런 사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양산업이라고 한다. 그럼 대원전선은 지금 어떤 주식이에요? 일시적인 상승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호재를 만나고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죠. 정치 테마주, 대선, 그렇죠? 후보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하지만 돈은 벌 수 있다. 뭘 했을 때 타점을 잡았을 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뭐 날라간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아까 전에 제가 일지 차트에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타점을 잡는 원리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가만히 이틀 더 횡보하잖아요. 뭐 보합권 뭐 또는 뭐 20% 3% 내리고 뭐 또는 급락 한번 하더라도 5일선 맞나요? 그리고 안 빠지더라도 5일선 그냥 딸려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나오나요? 22평 올라오고 62평 올라오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수렴이 나온다. 수렴이 나왔을 때 뭐가 나와요? 타점이 나온다. 근데 그 타점을 내가 정확하게 잡고 분봉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다 그래도 100%의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타점에 대한 기준치는 가지고 있었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DI.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그렇죠? 18%, 22%, 26%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대원전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쵸? 그 단기 보유 전략 무엇보다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최소치예요. 최소치.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락이 심한 주식시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제가 대원전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근데 대원전선의 실적은 좋아지긴 좋아진다. 하지만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주가는 탄력에 붙었어요.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